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전략들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2700선 안착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데요. 보니까 주도주보다는 그동안 해지 전략을 좀 구사했던 쪽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운되는 체감주스이나 매수 기회로 활용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 시간대 다 정리해 드렸고요. 원전주를 추천드리기도 했고, 해지 전략 교육도 해드렸었는데, 지금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체감지수가 오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좀 되게 안 좋으실 거예요. 네. 왜 그랬냐면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렸죠. 외국인들이 2700선까지 끌어올렸을 때 과연 외국인한테 득이 될까 의구심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많이 해나오셨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혼합 포트폴리오로 짜야 되는데 고수일수록 정말 그게 더 어렵죠. 네, 이런 거는 초보자분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자체가 지금 주도군이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인데 혼합 포트폴리오로 짠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건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 전반기는 구리, 하반기는 철강이다. 이 말을 고수분들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야 초고수로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해지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수가 이제 뽑아 올리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해지가 아니죠. 자금이 좀 막강하고 많기 때문에 코스피 저 PBR 주들 또 전력 소비 원전주들 막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커플링 관계를 조금 보자면 나스닥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시청자분들. 어제 전일 음봉이었습니다. 사실은 강하게 좀 하방 낙폭을 더 빠르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도 사실은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하락으로 찍어 눌러줘야지만 무조건 더 좋은데 워낙 이 AI 반도체 산업이 굳건했고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양옵션 만길 때 정말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은 이런 시장의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하락을 크게 주는 게 좋다. 미국의 인텔 소식도 이따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21선이 어제 깨졌다면 오늘 사실은 더 좋았을 거예요. 네, 매수 기회가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내일보다 오늘 양옵션 만기니까 3시 때 변동성 극악으로 갈 것 같고 월요일이 걱정입니다. 벌써 미국 시장 양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주말에 이제 깜깜이 인사죠. 어찌됐건 월요일 날 이제 좀 대응 불가 영역으로 가고 FOMC까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FOMC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지 전략을 구사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 포인트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번에 무난하게 FOMC 때 그 매파적 이야기가 나온다면 무난하게 17,500선까지 내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셔야 될 게 미국 시장을 보이는 대로 바라봐라. 저는 이제 계속 파생 거래를 하니까 이거 잘못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하방 낙폭이 깊게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숏을 쳐가지고 잘못하면 그러면 손절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네, 손절도 고가에 채우면 안 되고 18,256 여기 넘어가게 되면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요 밑에서 확실하게 눌러줄 때 받는 게 좋아요. 어찌됐건 지금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니까 그런 말인즉슨 일단 보이는데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을 꼭 강조드리고요. 조정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 FOMC 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중립 스탠스에 조금 더 가까우면서도 매파적인 발언은 아닌데 인하 뉘앙스를 약간 풍기는 이런 쪽으로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도 돌파가 나올 수 있죠. 대신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 눌러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면 많이 못 가죠. 깊이 촥 눌러주고 가야지만 힘있게 간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미국 시장은 흔들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양옵션 만기일 때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뭐 국방 예산안 때문이라고 그랬다고 하지만 반도체 파트에서 인텔 보조금 철회도 있었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좀 넘어가 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2711포인트인데 일단 뽑아 올렸어요. 네, 뽑아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과하 오류가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 오늘 포지션을 좀 보니까 매수 우위란 말이죠. 상당히 매수가 좀 많긴 많은데 오늘 선물 매수자가 좀 들어오고 오늘 이제 롤오버 물량을 제가 측정해서 월요일날 아마 보고를 드릴 텐데 뭐 파생이 중요한 쪽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선행 지수니까 저 외국인들 그 속내를 딱 내다 보면 옵션 전광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 있어요. 푸시 조금 더 많은데 만약에 D 없고 코스피 시장을 계속적으로 저 PBR로 해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쪽으로 지주사 쪽으로 몰리면서 뽑아 올려버린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더 길게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3분할 매수 않고 5분할 매수해야 돼요. 네. 왜냐? 이 높은 상단에서 먼저 떨어질 때 지금 성장주들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 PBR로 끌어올렸던 것들이 다 식혀지고 그때 또 지수가 떨어질 때 약간 지수 앞에 장사 없겠죠. 우리 것도 떨어질 거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는 성장주부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이 가는 것은 저희에게 분할 매수를 길게 하라는 즉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롤오버라든지 미국 시장의 양옵션 만기일 FOMC까지 이제 국내 시간으로는 수요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다음날 반영되니까. 그때까지는 템포 조절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양호 만기일이 끝나고 내일 급격하게 2700 밑으로 내려오면서 단숨에 5일선 이탈시키고 지금 5일선이 2680선이거든요. 내란 뭐 만기약 매도 이런 쪽으로 선물 매도가 강하게 뿌려 나오면서 2650까지 눌러진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금요일날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미국 시장 양옵션 만기에 끝나고 미국 시장 하락하면서 커플링되고 한 번 더 찍어 눌러주고 그래서 한 번 더 찍어 눌러줬는데 2620선 정도까지 온다. 좋죠? 그럼 FOMC 때 매파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찍어 눌러주는 거예요. 2600선.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이상한 또 매크로 변수가 불면 안 되죠. 오늘 푸틴 이상한 소리 했어요. 뭐 보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핵 보유국 국가들이 나와가지고 좀 진정시킨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매크로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2600선 밑으로는 지난번에 2550선까지 열어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600선 지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분석 지수에 대한 흐름부터 같이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들 그 이외에 어떤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해야 될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섹터 세 가지 어디 쪽에서 해석을 주실까요? 네, 오늘 참 힘들었는데요. 원전 전선 준비했고 반도체 2차 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주도주도 있고요. 사실 오늘 원전이나 전선 쪽이 오전장부터 좀 잘 가는 흐름들이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과연 이쪽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봐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원전과 전선 섹터에 대해서 일단은 한 줄 평 주세요. 네, 해지 전략 및 전력 소비 테마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AI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쪽에서 수혜 강도가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접근들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금 이게 구도가 저희가 이제 궁금한 쪽이 원전의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쪽에는 지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쪽이고요.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모멘텀 접근 방식이 가장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원전을 짓는 거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건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전력 소비되는 모멘텀 길이가 해지 전략까지 구사를 했을 때 지금 맞아 떨어지는 쪽이고 우리가 오늘 저 PBR도 갑니다, 시청자분들. 현대차나 기아차.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현대차랑 기아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지주사도
많이 갔죠. 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저도 뭐 LS도 추천드려봤고, 지주사를 하면서 저 PBR 엔드, 그리고 전력 전압 이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LS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한 거죠. 어찌됐건 이제 지주사도 눌림목에 나오고 있고, 뭐 삼성물산 이런 것들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높이 갔기 때문에, 저 PBR을 잡더라도 5월에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정말 강행규정 이런 게 도드라지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정부 정책이 정말 실망감이 있었을 때도, 연말 가게 되면 그 종목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저 PBR주. 이런 것들.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선목 에스펌 이런 거 좀 갔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런 지금 맥락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전력 수요 증가가 지속된다는 이 코멘트 자체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뭐 LX 일렉트릭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흐름 좋았거든요. 사실은 뭐 일진전기는 작년 10월까지도 계속 올라왔고 눌림목 주고 다시 지금 신고가 돌파 영역인데 오늘은 이제 원전까지 가게 된 이유는 뭐 해지 전략 엔드, 전력 소비 그리고 정부 계획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원전 계획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원전을 추가 증설하겠다. 그러니까 원전을 추가 증설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접근하는 사람은 하수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원전이 짓든 지어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 지금 앞으로 이 전력 소비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변압기 전선, 원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냐 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뉴 섹터의 등장으로 우리가 모멘텀 길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국가정책 원전이 아닌 오늘 에너빌리티 그렇게 무거운데 오늘 또 가요 여러분들. 18,500원까지 지금 왔고요. 아마 18,500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2만원까지 붙을 공산이 커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목표가 높여드렸죠. 가능해 보이고요. 오늘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이거 뭐 대중공개 자료라서 제가 다 오픈했습니다. 어제도. 오늘 일진파워 지금 변곡점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금 다음 라인을 보니까 뭐 13,000원대 저항이 있긴 하지만 15,000원까지 좀 또 열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모멘텀 길이가 길어지면서 더 갈 수 있느냐?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고요. 물론 일진파워의 목표가를 15,000원을 드린 건 아니에요. 참고를 좀 하시고.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뉴스섹터에 대한 쏠림 현상은 우리가 조금 도드라지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크로 변수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분할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도 무엇이 됐던 간에. 근데 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등락 과정이나 변동성이 끝나고 나서 성장 주도주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그럴 거면 이쪽은 좀 쉴 수 있죠.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지가 안 되고 이게 시장의 모멘텀 길이가 기대해서 전력 설비 너무 많이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근처에 이거 뭐 전기 많이 필요하다. 계속 이 인식이 이제 퍼지게 되면 아마 이쪽 변압, 전선, 뭐 원전 이쪽은 앞으로 조금은 다른 결로 높이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원전과 전선 테마에 대한 해석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해지 전략으로 일단은 이쪽에서의 섹터별 전략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또 종목별로도 이 해석을 좀 드릴 테니까요.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도 섹터도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 시 좀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매집을 해야 될지 일단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정 구간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도 조금 쉬어갑니다. 뉴욕 증시 쪽에서 약간의 악재도 좀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계속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이닉스 결들은 좀 뭐 눌러줘야지만 더 좋다 말씀을 드렸고 뭐 하이닉스 워낙 좋았죠. HBM 양들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 어떤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쉬는 게 맞고 단기 추세선 이탈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오늘 이제 21선 테스트 과정 들어가는 거고요. 21선까지 이제 띄울 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갭으로 띄운 구간이 이 16만원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21선까지 이제 갭맥 고개를 시작해서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간다면 높은 확률로 61선까지 내려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뭐 물론 이제 15만원대 이 갭도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향으로 좀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 대비 확실히 버팀목 역할 좀 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지수가 과오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뭐 2700 안 됐을 것 같은데, 높은 확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네. 66,000원 강하게 지지받을 공산이 매우 높고요. 위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 높이 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주력적으로 삼성전자가 열을 좀 올리고 있는 기술력 부분이라든지, 또 삼성전자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는 파트는 밸류체인 쪽으로 굉장히 유심히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찌됐건 뭐 아까 뭐 서두에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인텔 뭐 이거 이제 보조금 처리한다 그랬는데, 뭐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상무부에서 뭐 국방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 이해는 됩니다.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었겠는데, 국방 예산이라기보다는 좀 저는 인위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뭐 철회했다가 다시 주겠다는 뉘앙스 같은데, 그러니까 뭔들 지금은 이 반도체에 달리는 말의 고삐를 잡아야 됩니다.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그것이 더 좋습니다. 즉, 미국 시장과 국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찌됐건 전 세계 시장을 필두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크게 반등을 이끌었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초입부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있어요. 계속 삼성전자 향을 보라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점 구간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앞두고는 이렇게 이제 성장 주도주에서 반도체가 지분이 컸기 때문에 과열이기도 하고 눌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눌러줄 때 관망을 펼치고 할 거냐, 눌러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할 거냐,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요. 단지 이제 반도체 내 종목이 선정하는 게 예전에는 쉬웠습니다. 대중관계 그 자료들로 돼 있었기 때문에 대중공개 종목들을 사게 되면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업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어쨌든 반도체하고 연동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상승이 지금 코스피의 상승을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들인데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꼭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이번에 지금 정리해야 될 거는 확실한 거예요. 눌러줄 때 잡아야 된다. 단지 분할 매수 조금 더 길게 해서 템포 조절까지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도 조금 밀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를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긴 템포로 분할 매수 접근하셔서 반도체 쪽에서도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설명 들어볼게요.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네, 2차 전지는 바닥권 투심 확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좀 반도체와 전략이 유사할지 2차 전지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좀 뭐 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어찌됐건 그 모멘텀이 없었는데, 모멘텀이 인터배터리 데이로 촉발이 좀 됐고, 그때 뭐 전고체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타임라인 로드맵을 공개해 준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LFP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어찌됐건 리튬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든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이거보다도 저는 하방 경직성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 BM의 모습인데 오늘 이제 26만 원 돌파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동력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테슬라 쪽에 이런 리포트 조정이라든지, 오늘 웰스파고에서 전해를 냈거든요. 테슬라 성장 전망에 대해서 좀 둔화될 것이다. 뭐 계속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이런 게 없었으면 어느 한 종목, 뭐 양극재 단이 됐든 수십 개월 단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 좀 터져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면서 커플링 관계가 되다 보니까 힘을 좀 못 썼습니다. 네. 그러면 갈 때 못 가면 여러분들
떨어져요. 참고하셔야 돼요. 물론 단기 전략입니다. 단기. 꼭 참고하십시오. 네, 단기 전략이고. 지금. 갈 때 좀 넘어가야 되는 구도고요. 포스코 퓨처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36만원까지 목표가 들었는데, 여기 변곡점 안착하면 더 위로 갈 수 있다. 이 안착하고 갈지 말지는 이제 결정 요소예요. 나는 이 변곡 앞에까지 보겠다. 아니면 뚫고 넘어가서까지 더 보겠다. 결정 요소고. 그러면 지금 국내에 어찌됐건 2차 전지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인터 배터리 데이로 확실히 굳건하게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두심도. 완만하게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리튬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 것들만 좀 나오고, 영업이익률 다시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게 되면, 상승세는 이제 뭐, 폭발적으로 막 각도가 70도, 60도로는 못 가겠지만, 완만하게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의 일환이다 보니까 오늘 뭐 도전제 쪽도 쉽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장비도 좀 쉬고요. 제가 뭐 말씀드렸던 도전제를 수급 직결 구도가 되지 않겠냐. 물론 나노신소재 이제 놀림목 주고 다시 한번 이제 시동 걸리기 직전이고. 제이어도 뭐 아직 추세선 이탈한 건 없이 변곡점 위에서 놀고는 있는데요. 조금 이제 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 계획 세우고요. 단기로 들어갈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템포, 내가 1, 2주 보겠다는 거 2, 3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분할 매수할 거 3분할, 4분할 매수하고, 요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그 지수가 계속 혹시나 이제 우리가 늘 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코스피 지수가 2713인데 여길 넘어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매크로 변수가 끝났는데 2750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성장주에 대한 재점검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완전 혼돈의 도가니로 가는 쪽이거든요. 포트폴리오 편제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그럴 일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는 눌림목대 잡아가는 것이고, 2차 전지는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는 했으니까 비중 조절, 템포 조절만 하면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테슬라 쪽에 좀 악재가 발생하면서 약간씩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속도 조절만 조금 신경 쓰시면서 이 들어가는 전략들 구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전과 전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관심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관심 종목 뭐 사실은 준비를 안 했었는데요. 이구산업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리 쪽으로 보시나 보네요. 네, 저희가 이 스페셜 원 시간 앵커님이랑 처음 하면서 이구산업을 제가 12월 달에 해치 전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긴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초고수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포트폴리오 계좌에 높은 비중은 아니라도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결과물이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시사하냐. 올해는 전반기는 구리, 하반기는 철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전이나 이런 저PBR에 대한 해치는 계속적으로 이 시간을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랑 의사결정이 합의일치되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 안 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성장주에 베팅을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저 또한 성장주 비중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저PBR까지 감아서 본다면, 뭐 이구산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석 달 걸린 거죠. 이런 세아 제강이나요, 지금 나가는 모습이 세아 제강 모습인데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거나 원자재 쪽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것을 작은 소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제해 놓는 것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성장주의 비중이 너무 높게 되면 계좌가 이제 파란불이 막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거 이제 이겨내셔야죠. 성장주로 본인이 성장주에 대한 베팅을 해서 잡았는데 그걸 못 이겨낸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다시 편제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탑 전략 세우고 그 다음에 바텀 기업 분석하고 기술적 완성도 가져가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안타까운 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기술적인 완성도부터 먼저 만들려고 하죠. 시장에 나와 있는 뭐 네이버나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런 캔들 재료로. 그래서 거꾸로 돼 있습니다. 늘 뼈대가 튼튼해야지만 살을 붙이면
주식은 고수가 될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고 철강 종목들도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좀 유심 있게 봐보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은 전문가님 목표가를 설정할 때도 조금 짧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12월 달에 그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뭐 여기 3,900원, 뭐 3,800원에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5,000원까지 좀 찍었는데 지금 5,000원에 이제 단기 저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3,800원, 3,700원 이렇게 잡아서 약 30% 정도 지금 오른 거죠. 그렇게 수익률을 노리는 쪽이고 가치주나 어떤 그 해지 전략으로 가는 종목들 자체가 높은 수익률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운용 리스크가 없는 계좌의 상태가 이런 그 좀 과오류가 발생한 시장에서는 훨씬 좋고요. 동일주 집단 수익률로 이제 계좌를 꾸려놓게 되면 좀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라는 게 이제 지지 저항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구산업은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 증가 이야기라든지 원자재 쪽에서 구리 이야기 나오면 강하게 5,500원, 6,000원까지 솟아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무거운 주, 뭐 풍산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무거우니까 덜 가는 쪽이 있겠죠. 대신 풍산 보시게 되면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풍산도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총알 만드는 회사인데 구리 쪽 관련 종목으로는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51,000원까지 뻗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구리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반기를 보면서 뭐 6개월 이렇게 바라가면서 이제 철강 종목들 이번 달에 한 1% 사고 다음 달에 한 1% 사고 이런 접근 방식까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구산업까지도 함께 눈여겨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